자, 그러면 힘의 법칙들을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는 MA라는 거는 운동 법칙입니다.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그게 F는 MA라는 거고요. 그러면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힘에 대한 식들 보시면 뭐 첫 번째 만류인력, 중력 이런 건 여러분이 배웠죠. F라는 거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기력도 여러분 쿨롬 법칙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근데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런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자기력이라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이런 거 우리가 로렌츠 힘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거는 전하량에다가 속도 곱하기 자기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받는 힘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자기장이 걸린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움직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휘게 된다. 이게 이제 자기력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자기력을 다룰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용수철이나 고무 같은 걸 이렇게 늘어뜨리면 다시 복원력을 이렇게 받게 되죠. 혹은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다시 펴지려는 이런 복원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찰력, 마찰력은 여러분 잘 느끼죠. 우리가 가다 보면 마찰이 없으면 계속 미끄러질 텐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만류인력, 전자기력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만류인력과 이 전자기력입니다. 왜냐하면 만류인력과 전자기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당긴다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아니 얘가 도대체 어떻게 당길 수가 있지? 뭔가 염력이 있는 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전혀 상호작용이 없는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당길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힘은 뭐냐면 탄성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고무를 이렇게 압축시키면 다시 펴지려고 그러고 당기면 다시 오므려들려고 할 테니까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탄성력, 마찰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힘은 권투를 한다, 복싱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밀면 힘을 준다.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하면 밀려날 테니까. 아니면 스프링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다시 복원력을 받거나 아니면 물체가 빗면에 이렇게 내려올 때 마찰력을 받는 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문제 많이 풀었죠. 그래서 빗면을 내려오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질량이 얼마고 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운동이 어떻게 기술이 되느냐, 얘가 내려오는데 몇 초가 걸리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는 게 이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고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인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근원이 뭘까? 내가 권투를 하면서 쳤어요. 내가 이게 벽을 치면 분명히 힘을 줬단 말이죠. 내가 용수철을 늘려뜨렸다. 그럼 무조건 힘을 준 거잖아요. 이 힘의 근원이 뭘까? 마찰력의 근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빗면에 어떤 물체가 내려온다. 아니면 뭐 자동차가 갈 때 타이어와 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존재하잖아요. 이 근원이 뭐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이 바닥과 뭐 타이어 사이에 어떤 경계면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원자들이 있겠죠. 이런 원자들 사이에 지금 뭔가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 이건 사실 근본적인 힘은 아닙니다. 마찰력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이 경계면 사이에 뭔가 바닥과 이 물체 사이에 거기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 끝에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 원자들 사이에 지금 뭔가 힘을 주고 받을 거란 말이죠. 탄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프링을 우리가 이렇게 늘어뜨리면 스프링 안에 있는 원자들의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원자들의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늘어날 테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힘을 받을 겁니다. 결국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탄성력, 마찰력 이런 거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어떻게 힘을 주고받냐 여기에 근본적인 힘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근본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원자나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자력은 요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요게 요 식이 나타내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거리가 되고, 이 특정한 거리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특정한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얘네들은 청력을 받습니다. 밀어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면 이번에는 다시 인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는 청력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청력이고, 아래쪽 음수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다시 당긴다. 이게 바로 파인만이 원자 가설에서 얘기한 거죠. 파인만의 원자 가설에서 얘기한 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고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다시 밀고 멀어지면 다시 당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분자력을 정확히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분자력인데, 요런 힘인가 보다. 결국 마찰력이라는 것도 이런 분자들 사이 작용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밀고 멀어지면 다시 당길 테니까 이런 힘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분자력의 근원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분자들이 있을 거고 그 분자들 사이에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 힘의 근원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은 H2O로 나타나잖아요.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 요게 이제 물의 분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2O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기죠. 그리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는 밀 테니까 얘네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서 저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분자력이라고 하고요. 요거 얘들이 옆으로 이렇게 붙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겠죠. 요게 바로 분자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가 극성이 있을 거고, 그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걔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길 테니까 잘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극성이 없는 물질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극성이 없는 물질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과 극성이 있는 물질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기에 있는 극성이 원래 없었던 애들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모이고, 왜냐하면 플러스랑 붙으려고 하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밀 테니까 반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다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다시 당기게 되고요. 그러면 전혀 뭔가 전기를 띠지 않는 두 물체를 그냥 붙이면 어떻게 되냐, 요 상황에서도 딱 붙이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가까이 있고 플러스 멀어지는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조금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을 받습니다. 결국 이게 분자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게 사실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땅이 있고, 그쵸? 땅과 어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거는 분자와 분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결국은 이 분자에 어떤 극성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어떤 전기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별로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왜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중력은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우리를 당길 텐데, 그럼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땅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딱 서는 건데, 그럼 땅이 그 버티는 힘의 근원은 뭐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땅과 우리 발 밑에 운동화와 그 사이에 원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 원자들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있을 거고, 플러스는 밀겠죠. 그 힘입니다. 바로 이 분자력. 이 힘이 결국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고 드는 게 바로 근본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이 분자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력이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되는 겁니다.